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지금 토지를 좀 구매하려고 그러는데요. 토지 구매요? 네. 네네, 그 평택 미군부대 근처에요. 네. 이제 한 평당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토지를 300평 정도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네. 예, 이게 이제 추후에 가격 상승 여부가 있는지 이제 향후 전망 궁금해서, 네. 예, 좀 상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좋습니다. 지금 평택시 미군부대 인근이라고 했는데 어떤 지역인지 좀 대충 알 수가 있을까요? 공군부대 근처라고 들었거든요. 공군부대 근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토지 매수 고민 있으신데 향후 전망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신장리에 있는 이제 공군부대 K55 인근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지목이 뭘로 돼 있던가요? 지목이 그 계획관리 지역으로요. 네. 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계획관리 지역의 전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입지가 네. 그러니까 한두 군데 보신 건가요? 아니면 좀 많이 보셨나요? 뭐 다른 토지들도? 여러 군데 봐가지고요. 여러 군데 보셔서 정확하게 네, 위치를 이제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네. 일단은 뭐 이제 공군부대와 K6라고 하는 이제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250만 원 정도라고 하셨죠? 네. 정확한 거는 제가 지번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로 현황, 그리고 현재 지금 뭐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완료가 돼 있는지 혹시 뭐 좀 알아보셨나요? 제가 하도 여러 군데 봐가지고. 여러 군데 보셔서. 네. 자, 네. 그러면 제가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평택이라는 지역에 토지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약간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에 맞게 방향을 잘 설정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세워봐야 되는 기준점이라는 걸 한번 세워보면 과연 이 지역의 평당 250만 원이 싼가 혹은 비싼가가 좀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할게요. 자, K55라는 인근에 있는 지역은 결국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렌탈을 목적으로 해서 집을 짓는 땅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경험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보통 이 인근에 있는 땅들의 토목공사 완료된 토지의 가격들이 한 180만 원 정도 했어요. 자, 그런데 토목공사 완료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 전기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기반적으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의 땅이 18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투자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80만 원에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얘기하시는 한 250만 원에서 혹은 한 300만 원대까지는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어요. 자, 그 이유는 일단은 뭐 250평이면 너무 300평이면 너무 크니까 100평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100평을 갖다가 250만 원에 사면 2억 5천에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한 80평 정도 진다라고 하면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 허가, 인입 비용 뭐 다 포함하면 6억 정도 들죠. 그런데 공군부대에서 일반적인 이 하사관이라든지 일반 군한테 들어가는 1년치의 그 렌탈료가 보통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그러니까 많게는 한 4천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지급이 되거든요. 그걸 계산했을 때 이 지역에 한 요 정도 평형대라고 하면 보통 한 4천 불 정도의 1년 수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출 없이도 거의 한 6%, 7%대의 수익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금액이 괜찮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두 가지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는 과연 미군 부대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타겟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점을 봐야 되냐면 영내 공군부대이기 때문에 주 출입구들이 있겠죠. 뭐 사우스 게이트 여러 게이트들이 있는데 그 게이트에서 얼마나 인접해 있는지. 왜냐하면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비상시에는 뭐 5분 내에 영내에 진입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아마 주변 지역에서 따져서 아마 임대를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가 좀 뭐 한 3, 4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 4년 정도 보고 이 지역의 토지를 내가 구입했다가 차익 보고 나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금액 250만 원 밑으로 무조건 토지를 구입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조건, 토목공사 완료가 돼 있고 전기 인입까지 다 돼 있는 그런 땅을,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지역에 더 장기적으로 렌탈까지 해서 수익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에 내가 구입을 해서 직접 짓는 그런 선을 좀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세한 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전문가와 상담 후에 꼭 구입하시는 걸로 제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자세한 토지 내용을 좀 정한 다음부터 토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 전략 한 번 더 계획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 또 생기신다면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 전화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사당 롯데캐슬 31평에 거주 중인데요. 사당 롯데캐슬 31평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주변 아파트 시세가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좀 고점일 때 상도동에 있는 중앙 하이츠빌로 좀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사당 롯데캐슬 좀 매도 시기랑 중앙 하이츠빌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을 매도하고 지금 상도 중앙 하이츠빌로 갈아타도 괜찮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 있으시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당에 있는 롯데캐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제 여기 사당 우성 이제 중간에 있는 롯데캐슬 사인이죠. 네네. 샤인 아니면 솔레를 갖고 계신가요? 샤인을 갖고 계신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롯데캐슬 뒤에 이름 아, 롯데캐슬이요? 샤인이에요? 안 그러면은 솔레예요? 아, 그냥 롯데캐슬이요. 아, 롯데캐슬이요? 자, 네네. 그러면 일단은 요 지역에 있는 이 아파트, 그러니까 롯데캐슬 2개 이제 포함한 그런 아파트인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지역에 30평에 거주하시다가 네네. 동작구에 있는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로 중앙하이츠로 가시겠다라는 거죠. 네네. 여기도 똑같이 30평. 네, 30평대입니다. 얼마예요, 가격이? 여기가 지금 한 5억 후반에서 6억 초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5억 후반. 네네. 롯데캐슬은요, 얼마예요? 롯데캐슬이 6억 한 3천에서 7억 초반 정도. 7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연식은 중앙이랑 뭐 롯데캐슬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네. 네, 거의 뭐 2000년대 초반식으로 비슷한데, 자, 이렇게 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좀 큰 그림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수역에 있는 롯데캐슬인데, 이 지역의 가격이 상승해서 상도동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목전에 차 와서 이제 조금 더 낮은 아파트를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롯데캐슬도 올랐고 역시 중앙하이츠도 올랐어요. 그쵸? 네네. 근데 그 원인이 상도동이 올라서 롯데 이 사당동에 있는 롯데캐슬의 가격을 올렸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네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아무래도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강남 지역의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지역적으로 뭐 7호선 라인 따라가셔도 돼요. 7호선 라인 이수역부터 해서 상도동 이렇게 쭉 올라가는 라인을 보면 결국 이 지역의 가격이 사당동에 먼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도동으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상도동의 중앙하이츠가 가격이 올라서 우리 롯데캐슬 사인이 올라갈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앞으로의 상황을 보더라도 뭐 여기 주변에 있는 상도라든지 노량진이라든지 신길 지역의 가격이 아무리 높아져도 결국 그 가격이 높아지는 건 강남 지역에 먼저 선행돼서 영향을 주고 나서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태여 상위 지역 좋은 데 사는데 하위 지역으로 이사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 가격을 상승할 거는 같지만 오히려 롯데캐슬 사인이 조금 더 롯데캐슬이 가격을 더 올리기에는 더 편안한 입지와
편안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굳이 이사하지 마시고요. 뭐 이사하게 되면 취득세 비용도 더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보유하신 후에 이 이수역이라든지 이제 서리풀이 개통되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지 오피스 시설이 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좀 의견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표님께서 꼼꼼히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장점, 좀 향후 개발적인 모습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입지적인 면에서 좀 더 수혜를 누리실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도 후 갈아타기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어서 또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희가 올해 8호선 남한산성 입구역 앞에 있는 네. 단대 푸르지오 아파트 33평형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잘 샀는지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 구입하신 지 얼마 안 그래갖고 되셨나요? 전세 주고 있어요.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고 전세 주고 있으시고요. 네, 1가구 1주택이에요. 그래서 1가구? 제가 또 전세 딴 데서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좋습니다. 보유 계속 하고 있으면 좀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네, 그래요. 자, 향후 전망 어떤지 많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파트를 올해 구입하셨나요? 작년에 구입하셨나요? 올해 했어요. 올해 초에? 네. 네. 올해 초에. 좀 상승했죠? 네, 약간요. 예,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뭐 1주택이시고 거주 여건은 그럼 뭐 아직 안 채우셨겠네요? 네, 근데 그거 저희가 전세를 놓고 저희 편리한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네. 비과세 그 요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과세 요건은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파시기 전에 2년만 거주하시면 돼요. 2년? 네. 예전에는 네. 그냥 2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였는데, 네. 이제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이제 뭐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서 다른 데 전세 잠깐 사시다가요. 네. 향후에는 이쪽 들어와서 비과세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재테크가 될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네. 이거는 꼭 기억하셨다가 비과세 받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시는 요건을 채우시길 바래요. 네. 자, 일단은요, 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성남의 입지예요. 성남의 입지. 성남 네. 지역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큰 그림을 한번 볼 때 성남 지역의 입지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성남이 중간에 북으로 가면 위례가 있고요. 남으로 가면 이제 판교가 있죠. 네.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제 송파라든지 강남 지역이 있고 조금 더 남으로 내려오면 분당이 있죠. 자, 그럼 네. 이 지역들 입지상 우리 성남의 입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례, 뭐 북위례도 개발되고 위례가 가격을 조금 더 올리고 판교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조금 더 압박을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 성남은 더 가격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결국 과거에도 똑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지금 오르냐가 중요해요. 이건 역시 주변이 이제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성남이 선택했던 순환 재개발이라고 해서 너무 많은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면 문제가 되니까 순환해서 재개발을 LH에서 시도를 했는데 결국 좌초가 됐죠.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사업으로 일부 진행이 돼서 산성 2구역이라든지 여러 구역들이 사업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 정해 주었죠. 우리 단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가격적인 흐름이 지금 좀 움직였다라는 것은 역시 새 아파트의 가격이 신고점을 갱신해 줬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그 가격을 좀 따라간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성남이라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이런 새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겠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결국 주변에 기존에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하나가 있어서 판교 지역이 전부 다 고가의 아파트로 변했지만 이제 2판교라든지 3판교가 또 생긴다라고 하면 역시 네. 주변 지역으로 우리 성남 지역에도 이 판교 수요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업무 시설의 증가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 지역은 조금 더 지금 이제 한참 가격을 좀 올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하고 계시다가 거주 요건 채우고, 왜냐하면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가면 비과세를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산성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들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는 시점이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좀 보유하시면서 비과세 만드는 작업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시는 걸로 이렇게 좀 결론 좀 내드릴게요. 그럼 한 3년 이상 이렇게 보유했다가 4년 이상은 있으셔야 돼요. 4년 이상. 4년 이상? 네네. 4년 이상 보유했다가 우리가 2년 정도 더 거주했다가 그렇죠. 2년 거주 채우고 4년 보유하시면 이제 비과세 되는 거니까 딱 그 정도 시점이면 가장 좋은 네네. 적정한 가격 받고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네. 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된 전화부터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저는 동작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동작구 어디요? 본동. 본동이요. 네. 예, 신동 아파트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걸로 재건축한다고 말은 많아요. 네네. 근데 제가 거기에 직접 거주는 안 하고 네. 지금 반전세를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팔면 좋을까? 네. 매도 좋습니다. 시점을 좀 알고 싶거든요. 매도 타이밍 좀 궁금해 하시고요. 지금 네네. 몇 평대 보유 중이실까요? 예, 거기 평양을 40평대라고 얘기하거든요. 30평대. 30평대 보유. 40평대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30평대 있고요. 동작구 본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였어요. 네, 40평이요. 40평대 좋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네네. 할게요. 향후 전망과 매도 타이밍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신동아 아파트 갖고 계신 건데 네. 이제 주택이 하나세요? 예, 주택은 하나입니다. 주택은 하나세요. 1주택이세요. 전에 네. 거주하셨었어요? 예, 옛날에 그럼 비과세 거주했습니다. 요건은 채워진 거네요. 그죠? 네네. 네, 비과세 요건은 채워졌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 신동아 아파트가 연식이 90 몇 년 초반 아닌가요? 93년도 준공입니다. 93년도 준공이에요. 자, 그러면 네네. 재개발을 하려면요. 연한이 돼야 되는데 연한도 아직 안 됐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뉴스들을 많이 보시면 상계동이라든지 목동 지역에 좀 재개발하려고 하는 물건들 자체에 좀 말이 많죠. 네. 이게 이제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그런데 역시 30년이 돼도 재건축을 진행 못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빨리 한다 혹은 안 그러면 재건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좀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는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일단 가격을 좀 올렸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역시 이제 지역적으로 좀 변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노량진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바로 흑석동이 있죠, 남쪽에. 남서쪽에 이제 흑석동이 있고 그리고 상도 지역이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역시 그 가격적인 부분이 우리 아파트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가격을 좀 올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주변 지역이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네. 가격은 따라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중요한 건 따라 올라가는데 우리 아파트가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폭이 커지냐 적어지냐 두 갈래로 나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얘기하셨던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축은 좀 이제 상황이 좀 멀어졌고 리모델링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이런 개선된 여지가 추가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가격적인 부분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추가적으로는 조금씩은 상승해요. 왜냐하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이 지역의 가격이 기존에 뭐 7억대였는데 이제 너무 많이 떠서 팔고 이미 한 10억대 하죠, 30평이.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가격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인 우리 아파트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가격을 조금씩은 올려요. 근데 네네. 이 상황에서 더 올리기는 제가 보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비과세 요건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요렇게 네네. 한번 보세요. 본동 신동아에서 조금 더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들 있죠. 왜냐면 우리는 아파트가 93년식이고 이제 다른 아파트가 만약에 2007년식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 지역이 다 평균적으로 새 아파트가 13억이다라고 하면 2007년식이 훨씬 더 근사치되는 가격을 받겠죠. 우리 그렇죠. 아파트는 변하지 않으면 최하위 계급을 받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차라리 네. 전세에 있는 금액이면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좀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결국 계속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 된다라고 해도 기간, 네네. 시간 대비 투자 남는 수익 대비 기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기는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정도 시점까지 온 것도 잘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데 조금 가격적인 부분, 저 예전에 이제 노량진 쌍용예가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 아파트도. 네, 그러니까 많이 조금 올랐습니다. 뭐 지금도 저거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신동아는 좀 너무 오래 갖고 있을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갈아타기 전략을 취하시는 걸로 좀 안내 좀 해드릴게요. 네, 그럼 어느 쪽으로 갈아타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이제 노량진 쌍용 예가도 괜찮고요. 예, 예. 그리고 안 그러면 이 지역은 이미 이제 변화될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아파트들 찾아야 돼요. 혼자 나홀로로 돼 있는데 주변이 이렇게 네. 바뀌는 데들 있죠. 네네. 그럼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어져서 좋은 아파트 단지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아파트들로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세한 거는 끝나시고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 금액 갖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 아파트 이제 이제 여쭤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께서 갈아타기 전략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 번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 좀 네네. 더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어떤 고민 네네. 있으세요? 제가 이제 아파트를 지금 성수동 아이파크를 보유 중인데요. 네. 요거를 팔고 다른 쪽으로 한번 이사를 갈까 하는데. 갈아타기. 네, 어디 쪽으로요? 네네네. 지금 창동에요. 네. 주공 19단지 보고 있거든요. 창동 주공 19단지요? 네네네. 그쪽으로 이걸 팔고 이사하면 가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향후 전망이 어떨까 한번 가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 전화 한번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 매도하고 창동 주공 19단지로 갈아타기 어떤가 지금 고민 있으시네요. 네네.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성수동 반갑습니다. 아이파크는 몇 평형이세요? 지금 32평형이요. 32평형. 네네. 그리고 이제 19단지로 이사하시려고 하는데 이사하시려는 주된 이유는 어떤 거세요? 지금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9억이 넘어가면은 네. 양도세가 부담이 많이 되고 네네. 부과된다고 해가지고 네. 지금 현재 더 올라가고 세금 내는 것보다 현재 19단지 창동도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글로 사서 이렇게 보유를 하면서 거주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네, 설명드릴게요. 자, 창동 주공 19단지인데 네. 뭐 일단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가격을 많이 올릴 거. 그러니까 뭐 창동 주변이 개발되면 가격은 좀 올라가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네. 질문을 드릴게요. 성수동이 이제 뭐 비싼 아파트들도 있고 창동 주공도 괜찮아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두 아파트 중에서 먼저 2억을 더 올릴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 것 같아요? 지금 성수동이 더 오를 것 같아요. 성수동이 더 오를 것 같죠. 그러면 네. 이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네. 이제 9억 이상에 되는 이제 9억 이상 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네, 제가.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6억에 사서 네. 6억에 샀는데 이제 지금 9억 정도 하고 향후에 10억이 돼서 팔아요. 네. 근데 9억 되면 9억에 이제 양도 비과세가 9억까지니까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계산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6억에서 차액인 10억까지 해서 4억에 곱하기 100을 해요. 그리고 네. 나누기 다시 100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1억에 대한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한 2천만 원에 대해서 과세 표준이 잡히게 돼요. 네. 그럼 향후에 2억이 오르더라도 과세 표준이 한 4천만 원 이 정도 잡히게 돼서 한 10%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억 오르고 400만 원 세금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산되면은 그게 네. 낫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태여 더 오를 수 있는 성수동 아이파크 더 보유하셔도 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낼까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도 그래요? 차액되는 부분이 남는 금액에서 퍼센테이지로 그게 과세 표준이 잡히는 게 아니라 1할로 계산해서 9억 부분 나머지 부분 그리고 그걸 전체적으로 매매가로 나눠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성수동 네네. 아이파크 그냥 보유하시는 걸로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결론 드릴게요.